여자가 젊어 보인다는 건 단순히 피부 탓일까? 이 질문을 처음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37세의 광고 기획자인 지연 씨를 만났을 때였죠.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그 비결을 묻자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명상을 하고 제 감정과 자주 대화를 해요. 그 순간 뭔가 단순한 외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내면의 힘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음이라 하면 피부 탄력이나 주름 없는 얼굴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들었는데도 밝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나이에도 어딘지 무겁고 지친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면과 외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건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의 통찰입니다. 윌리엄이라는 디자이너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 친구는 42살임에도 불구하고 젊어 보이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묘한 현상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단순히 겉모습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뭔가 빛나는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과 깊게 연결된 사람들이랄까. 그래서 삶에 대한 두려움도 적고 자연스럽게 밝아 보이는 거야. 제가 처음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그 후 융심리학 공부를 하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여성들은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고 또 그런 외적인 젊음 뒤에는 어떤 내적인 힘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영적인 특질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명상이나 자기관리 같은 외적 활동뿐 아니라 자신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내면의 젊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면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융이 말한 영혼 혹은 정신적 존재로서 자신의 깊은 부분과 관계 맺는 일이 중요하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자면 자신 안에 숨겨둔 진짜 모습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거나 슬플 때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들 역시 나라는 존재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서울 종로구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45세의 민지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어느 날 상담 모임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맑아지고 웃음소리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도 민지야, 너 진짜 어려 보여 라며 놀라곤 했죠. 그녀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와 화해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내면과 연결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연습 하나를 소개할게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기인데요.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찾아 앉아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이나 생각 중 가장 강렬했던 것 하나를 골라 글로 써봅니다. 꼭 긍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초조했어. 혹은 내가 부족하게 느껴졌어 같은 문장들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글쓰기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글자로 표현함으로써 내 안에서 막혔던 에너지가 조금씩 풀리고 새로운 인식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그리고 의외로 부끄럽더라고요.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구나 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결국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내 안에 자리 잡은 여러 색깔의 감정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할 때 우리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집안에 햇살 한 줄기 들어오는 것처럼 차분하지만 분명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젊어 보이는 여성들의 특별한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꾸밈이나 운동량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내적 세계와 친해지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흥미로운 건 요즘 SNS 세대가 겪는 정체성 혼란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는 완벽한 이미지와 비교당하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롭고 진솔해 보이는 계정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사람들은 결국 꾸밈 없는 진짜 모습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도 가끔 거울 앞에서 오늘 괜찮게 보이나 하고 궁금해하곤 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매일.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젊음이라는 게 숫자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태도의 결과라는 걸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편지 형태로 써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 변화가 어떨지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첫 부분만 해도 벌써 긴 여정 같지만 사실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내면 세계와 연결되는 길에는 예상치 못한 복잡함과 놀라움이 숨어 있으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특별한 영적인 특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흘려보내는 육체가 아니며 우리 속에는 스스로를 아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다는 것. 살짝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돌아본 기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무슨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렇게 잠깐 멈춰 자신에게 집중할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나요? 댓글로 당신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서울 명동거리에서 어느 날 만난 29살 사진작가 수진 씨 이야기가 기억나요. 그녀는 평소 사진 작업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잡아내는데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특별히 빛난다고 했어요. 네, 또 빛난다 표현 쓰네요. 죄송. 하지만 그런 빛남 뒤에는 오랜 시간 자신과 싸우고 이해하려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덧붙였죠. 수진 씨 말을 듣다가 문득 든 생각. 우리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결국 외모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에너지이며 무형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융 심리학 관점으로 그 특별함을 풀어볼까요?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도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억눌린 감정이나 어릴 적 경험 등 특별히 젊어 보이는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무의식 속 그림자를 직시하면서 그것들을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노력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는 모습들을 의미해요. 이런 과정 덕분에 내적 갈등이 줄고 정신적으로 안정되며 결과적으로 표정이나 태도가 자연스레 밝아지는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가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작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글쓰기 연습과 함께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중 3번 정도 짧게라도 숨 고르며 몸과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뭐 느끼지? 라고 질문하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런 습관들은 융심리학뿐 아니라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막혀버리고 표출되는 활력도 줄어드니까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일을 많이 버리는 건데 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바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 챙길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마트폰 알림 꺼놓고 조용한 공간 찾아 앉아서 마음 상태 살피려고 노력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활동 하나 더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혹은 짧게 춤추기. 움직임 자체가 자기 몸과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고 의식 수준에서도 변화를 줍니다. 물론 셀카 찍으며 춤추면 웃음까지 따라오니 일석이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친절하기라는 점입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그렇게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이야말로 내면의 젊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함이란 단어 너무 흔하게 들려서
오히려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연민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고 해요. 단순한 자기 위로나 나약함과는 전혀 달라서 오히려 강한 내면의 힘과 깊은 연결이 필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33살의 회사원 수민 씨 이야기를 할게요. 수민 씨는 항상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어요. 그날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던 날이었죠. 근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책에 빠지고 며칠 동안 우울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실수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러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 연민이란 실패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다독여주듯 말이죠. 이런 자기 대화가 반복될수록 마음속 긴장감과 불안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표정이나 행동에 편안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가 영적인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까지 껴안지 못하면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젊어 보이는 여성들 중에는 자기 연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자기 연민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 하나를 제안할게요. 하루 동안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순간이나 지나친 자기 비판을 한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혹은 넌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같은 문장들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어요. 누가 혼잣말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점차 그 말들이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불필요한 긴장감도 조금씩 풀렸고 다음날 아침엔 거울 속 제 얼굴에 조금 더 여유가 깃든 듯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요즘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들 사이에서 셀프 케어 열풍이 불면서 이런 자기 연민 표현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물론 SNS 특성상 과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과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하는 건 분명합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서울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프리랜서 작가 은희 씨는 늘 주변에서 젊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려 노력해요. 힘들 땐 힘들다고 하고 기쁠 땐 크게 기뻐하면서 살아요.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은 진짜 감정을 정직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가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떻게 길러질까요? 우선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중 몇 번씩이라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나 감정을 떠올리면서 지금 그 기분에 집중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네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런 과정 자체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내면의 유연성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순간엔 고집스럽거나 융통성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연성이 외적 젊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만났던 50대 중반의 요가 강사 미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 역시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특징적인 점은 몸뿐 아니라 마음 또한 매우 유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미영 씨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반응하며 삶 속 여러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녀와 짧은 인터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춤 같아요. 어느 날은 빠르게 움직이고 싶고 또 어느 날은 천천히 숨쉬며 멈추기도 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사람의 마음 역시 리듬과 템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의 유연성을 적응력 혹은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활력을 유지시키는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28살 스타트업 창업자 지윤 씨입니다. 그녀는 사업 초기에 실패와 좌절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매번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기보다 이번 경험으로 배운 게 있다라고 인정하며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면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추천하는 방법 하나는 생각 전환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갑작스런 변화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처음 드는 부정적인 반응 대신 잠깐 멈춰서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 혹은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직접 해볼 만한 연습으로 간단한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겪었던 변화 상황이나 도전 과제를 적으면서 어떻게 대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실 저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서툴 때가 많아서 특히 기술 트렌드 따라가기 이 훈련 덕분에 한결 마음 편해졌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거든요. 또 재미있는 점은 현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오히려 이러한 내면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더 빛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 고집 세거나 완벽함만 추구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금방 소진되는 반면 조금씩 적응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오랜 기간 활력을 유지하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 포함해서 모두 완벽할 순 없지만 여담인데 얼마 전 친구들과 캠핑 갔는데 밤하늘 보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자연처럼 계절마다 변화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말이에요. 당연한 얘긴데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역시 이런 리듬 속에서 마음 유연성을 키워야 건강하다는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간단한 몸마음 연결 운동은 바로 느린 호흡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 안긴장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몇 차례 반복하면 마음 상태가 훨씬 안정되고 고집스러운 생각들도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틈틈이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저녁 시간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잠깐만 해도 좋아요. 말하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관점 들으면서 또 새로운 통찰 얻으니까요. 그럼 천천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내적 힘과 유연성이 외모뿐 아니라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실천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 더욱 의미 있습니다. 요즘 명동거리에서 본 작은 플래시몹 영상 생각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춤추는데 모두 제각각 스타일이고 나이가 달랐죠. 근데 그 안에 공통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즐거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빛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 유연성과 자기 연민으로 그런 빛남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희망 같은 느낌? 어서 곧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정한 자기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 단순히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내면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는 외적으로도 젊음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몇 년 전 서울 이태원의 한 작은 연극 무대에서 만난 27살 배우 지은 씨가 떠오릅니다. 지은 씨는 무대 위에서 늘 강렬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평소에는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세웠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도 진짜가 되지 않을 거야. 그 후로는 무대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더 밝고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자기 표현은 단순한 외향적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세상에 내놓는 행위이며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표현이 억눌리거나 왜곡되면 심리적 긴장과 피로가 쌓여 결국 외모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기 표현의 장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천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중 5분만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지금 내가 가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런 다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써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제가 이 연습을 시작했을 때 첫 며칠간은 막연한 불안과 어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얼굴에도 편안함이 나타나는 듯했죠.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자기 표현 연습이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해야 한다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기대와 압박 속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그 틀에서 벗어나 각자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마지막 연습은 작은 용기 발휘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생각 하나를 주변 사람에게 살짝 꺼내보세요.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상황과 상대방 기분도 고려해야 하니 너무 무겁거나 공격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저 역시 얼마 전 친구와의 대화 중에 오랜만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는데 의외로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무거운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마지막 포인트를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면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균형 잡힐 때 비로소 삶과 몸 모두 자연스러운 빛깔을 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야기 끝자락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진솔함과 용기가 진정한 영적 젊음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젊음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들과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모든 감정이 우리 일부이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때 진짜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러한 자기 인정과 표현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면의 힘이 자라고 얼굴빛에도 변화가 오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젊어 보이는 특별한 영성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얼마나 진솔하게 다가가고 있나요? 혹시 아직 숨기고 미뤄둔 마음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은가요? 삶은 길고 복잡하지만 스스로를 알아가고 받아들이며 용기를 낼 때마다 새로운 빛깔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가 세상 속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올해 설날 연휴 때 친척 모임에서도 이런 대화 비슷한 걸 나눴어요. 다들 나이를 물으며 웃다가도 결국 건강하고 마음 편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라는 말로 마무리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단순하지만 깊은 말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맺으며 여러분께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젊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다른 경험과 느낌을 나누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